또 대규모 투자건들이 간간이 있긴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이 된 스타트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인지도가 이미 높은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위주였고요. 아니면 뭐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에 후속 투자가 집행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쇼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한 회사의 인턴, 신입사원, 대리님, 과장님, 그리고 회장님까지 보셔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의 사장님, 미래의 회장님, 미래의 대표님이 보면 더욱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주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저희 강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님.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뭐죠?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한 것이 없는데, 네. 그리고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긴 한데 벌써 좀 봄 기운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백화점에 봄옷도 다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다시피 2023년은 투자 혹한기였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는 좀 봄 기운이 투자 시장에도 좀 돌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저희 아웃스탠딩에서 202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월 규모가 큰 투자 20건을 정리해서 DB 리포트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7월에 이 꾸준히 정리해온 그 월 투자 유치 리포트를 바탕으로 상반기 결산 기사를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희 조혜리 기자님이 그 방송으로도 그 결산 기사 방송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 해 전체를 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의미로 눈여겨볼 만한 투자 소식을 총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벌써 얘기만 들어도 정말 아스쇼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2023년 투자 혹한기였는데 투자 건수라고 하죠. 그게 전체 투자 금액이랑 투자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3년이 투자 혹한기였다는 게 깊이 체감이 돼요.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스타트업 총 투자 건수가 1284건, 총 투자금은 5조 3,38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투자 호황기였다고 한 2022년과 비교를 해보면 투자 건수는 27.25%, 총 투자 금액은 52.08% 감소한 수치예요. 총 투자 금액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좀 아픈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투자 결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좀 안내해 주실 사항이 좀 있죠? 네, 그 지난 상반기 결산 기사와 같이 보실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웃스탠딩의 월 투자 리포트는 매월 투자건들을 전수 집계하진 않고 상위 20건만을 집계하고 있어요.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40여 건 정도의 정보만을 토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 투자액이나 분포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인사이트 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보다는 상위 분포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요. 2023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하이라이트 위주로 짚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상위 5개 기업들을 꼽아서 살펴봤고요. 항목은 총 7가지인데요. 그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은, 누적 투자금이 가장 많은 스타트업은, 가장 많이 투자받은 분야는, 가장 많은 투자건에 참여한 투자사는, 모든 기존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를 한 스타트업은, 6개월 이내에 추가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처음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월 상위 20위에 든 스타트업은 이렇게 7가지 항목을 꼽아봤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투자 집계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다소 좀 모호할 수도 있고 누락된 건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WC 데이터를 참고해서 일부 교차 확인과 보완 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누락된 건이 있거나 좀 의견을 주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영상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결산 내용과 겹치지 않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각 항목에 리스트업된 스타트업들이 상반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주의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는 2023년에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이 어디인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겠죠? 네, 가장 궁금해하실 1위부터 차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순위권 스타트업을 한 번에 모아서 표로도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2023년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어디죠? 토스뱅크입니다. 그렇군요. 네, 토스뱅크는 지난 3월에 2천억 원 투자를 받아서 상반기에도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 1위에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약 6개월 만에 8번째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2,85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유달했습니다. 네. 토스뱅크는 투자 유치 텀이 몇 개월 단위로 굉장히 짧아요. 네. 그리고 매번 몇 천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있고요. 모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거의 매번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을 것 같지만 역시나 1위는 토스뱅크였다. 그렇다면 이어서 2위는 어디죠?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조달한 2위 스타트업은 무신사입니다.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7월에는 세계 최대 투자사 중 하나로 평가받는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와 미국 보스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사 웰링턴 매니지먼트로부터 2천억 원 투자를 유치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11월에는 KDB 산업은행과 IMM 인베스트먼트가 추가 투자에 나섰어요. 네. 그러면서 무신사와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죠. 네, 무신사의 투자 뉴스도 굉장히 업계에 많이 회자되었던 뉴스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3위는 어딘가요? 3위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3위는 BMC라는 회사예요. 네, BMC는 전기차 구동모터 제조사고요. 네. 태화그룹의 자동차 계열 사업부가 모태입니다.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 PE 부문이 지난 2020년 말에 약 2,400억 원을 투입해서 태화그룹으로부터 자동차 계열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인수 통폐합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BMC가 SV 인베스트먼트의 바이아웃 포트폴리오인 셈인데요. 바이아웃이란 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을 인수하거나 기업 자체를 인수한 다음에 대상 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1월에 BMC 투자를 위해서 2,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결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2,300억 원으로 BMC가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이번 방송과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기업이었는데요. BMC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위랑 5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4위는 비욘드 뮤직입니다. 예. 네, 음원의 IP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죠. 그래서 투자가 주사업이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음악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금융 스타트업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비욘드 뮤직 투자 유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지분 투자를 유치한 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음원 IP 투자를 위한 펀드의 운용 자금이 늘어난 것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위는 어디입니까? 네, 5위는 마지막으로 순위에 오른 기업이 라인넥스트인데요. 라인넥스트는 네이버 계열사입니다. 사무투자 펀드 운용사인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와 참여업체를 공개하지 않은 컨소시엄으로부터 1,800원 규모의 그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요. 2022년에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라인게임즈, 네이버제트, 네이버 웹툰 등 네이버 관계사들과 블록체인 전문 VC인 해시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웹3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1월에 NFT 플랫폼 도시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계열사인 만큼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웹3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 외 1,0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는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리벨리온 1,700억 원 유치했고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오케스트로 1,300억 원 유치한 오케스트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쭉 들어보니까 2023년 하반기에도 생각보다 굵직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긴 했구나, 꽤나 많이. 그래서 투자 혹한기에도 되게 너무 투자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반기에도 굵직한 투자들이 몇 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보니까 1,000억 원대 대규모 투자가 몇 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건들을 보면 투자 혹한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고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핏투자사의 몇 면을 살펴보면 토스뱅크, 무신사 같이 덩치가 좀 큰 기업이나 네이버 계열사 라인넥스트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불안한 시기에 이미 어떤 측면에서는 검증이 이미 완료된 기업들의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융 반도체 같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 스타트업이 많은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2023년 11월, 12월에 무신사, 라인넥스트, 리벨리온, 오케스트로, 크림 등 굵직한 투자건들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눈치 게임 하다가 이제 오래 가기 전에 숙한 게 아닐까 하는 자금을 수준해야 빨리 수준해야 되고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사실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해가 되고 시장 혹한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 사실상 이제 무신사랑 토스뱅크는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견고해졌고 어떤 의미에서 스타트업으로부터 출발했어도 스타트업을 벗어난 지 조금 됐다고 볼 만한 회사들인데 좀 진짜 초기 기업에는 좀 투자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리를 잘해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우리가 2023년에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투자금이 많은 스타트업,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딜까요? 네, 그럼 바로 1위부터 살펴볼게요. 비공개 투자건을 제외하고 알려진 건에 한해 합산을 해봤고요. 토스뱅크가 누적 투자금이 가장 많은 스타트업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만 4,8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어요. 토스뱅크의 누적 투자금은 자본금 2,500억 원을 합쳐서 무려 1조 9,350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이죠. 그래서 은행인 만큼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최근 환전 수수료 무료 외화통장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정말 토스뱅크를 누가 잡나요? 약간 이런 생각이. 저 누적 투자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명실공히 1등이었네요. 정말 이만큼 많이 투자받은 곳이 막 언뜻 생각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스타트업이 어딜까요? 다음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퀄리가 2위를 차지했어요. 앵커피와 아스펙스 캐피탈이 5월에 리픽싱 조항을 달고 퀄리에 1,200억 원 가량 자금 수여를 해줬었죠. 그래서 퀄리의 누적 투자금이 이제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퀄리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아웃스탠딩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 번 자세히 다룬 바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퀄리 담당 이제 기자가 저희 김부인데 정말 영상이 아주 고퀄이거든요.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상반기 3위가 어딜까요? 상반기 3위는 비욘드 뮤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되니까 비욘드 뮤직을 제치고 크림이 3위에 올랐어요. 2023년 12월에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500억 원의 후속 투자를 받아서 누적 투자금 약 4,106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이번 투자로 약 1조 200억 원의 몸값을 인정받아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어요. 그래서 알토스 벤처스는 2023년 3월에도 크림에 투자를 집행을 했었는데요. 해가 다 가기 전에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크림에 대한 또 두터운 신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알토스 벤처스가 지금까지 크림에 투자한 금액이 3,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욘드 뮤직이 이제 이어서 4위를 차지했고요. 음원 IP 투자에 4,000억 원이란 거금이 몰렸다는 점은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겼을 뿐 사실 4,106억 원을 투자받은 것도 대단하고 4,000억 원을 투자받은 것도 너무 대단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저세상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곳들이 이름을 다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디가 순위에 올랐는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위가 어디죠? 5위는 12월에 1,6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리벨리온입니다. 리벨리온의 누적 투자금은 약 2,770억 원에 달하는데요. 기존 투자사인 파벨리온 캐피탈, IMM 인베스트먼트, SV 인베스트먼트가 후속 투자에 나섰고요. KT와 한국산업은행이 전략적 투자자로 합류했습니다.
리벨리오는 아직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단계는 아닌데도 1,0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건은 투자 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모건 스탠리 택티컬 밸류로부터 8월에 1,000억 원을 유치한 한국신용데이터, 그리고 반도체 플랫폼 회사 세미파이브가 누적 투자 금액 각각 2,600억 원, 2,40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에 돈이 좀 몰린다는 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유망하다고 여긴다는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해 돈이 좀 몰리는 분야가 달라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어느 분야에 좀 투자금이 많이 몰렸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분야의 경우에는 WEC의 기준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측의 분류도 일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월 상위 20건만을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 표로 정리한 각 분야별 총 투자 금액은 좀 제한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참고를 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분야를 살펴보면 의료 바이오였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통틀어서도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집행이 되었어요.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만 대략 50건의 투자가 집행되었고요. 범헬스케어 분야 투자건까지 합치면 거의 60건 가까이 됩니다. 이 바이오 의료 투자 열풍이 사그러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여전히 바이오 의료 분야에 꾸준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인류와 질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동의가 되고요. 사실 저도 의료 바이오가 한때 엄청 핫했다가 약간 느낌적인 느낌은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투자가 덜 됐으려나 싶었는데 많이 돼서 저도 사실 이전에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좀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어서 투자금 자체가 좀 많은 대규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돈이 많이 몰린 다른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콘텐츠 분야가 약 18건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총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콘텐츠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이 몰리긴 했어요. 비욘드 뮤직 2,000억 원, IPX 1,200억 원, 디스트릭트 1,000억 원, 스토리 프로토콜 712억 원 등 굵직한 투자건이 전부 콘텐츠 분야로 분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위부터는 상반기와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제조 3D 프린터 분야가 세 번째로 투자 건수가 많았어요. 비교적 좀 묵직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소도장 기업들과 로봇 제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2023년에 돈이 많이 몰린 분야로 AI를 빼놓을 수 없지 않나요? 맞아요. 2023년의 핫 키워드는 정말 AI였죠. 물론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분야가 AI와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분야일 것 같아요.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분야 공동 3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가 꼽혔고요. 4위는 엔터프라이즈 분야입니다. 사실 3위와 4위의 투자 건수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리벨리온, 세미파이브와 같은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업스테이지 100억 원, 올거나이즈 270억 원 등 AI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로 1,300억 원, 한국신용데이터 1,000억 원과 같은 굵직한 투자건도 엔터프라이즈 분야 투자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 외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솔루션 기업 등 자동차 분야 투자가 10건 이상 있었고요. 자동차 분야도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총 투자 금액은 콘텐츠와 의료 바이오 분야에 이어서 가장 많습니다. 이커머스, 금융, 블록체인, 음식, 외식 분야에서도 10건 가까이 골고루 투자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매년 어디에 좀 투자금이 몰렸는지를 나중에 한 10년치를 모아서 보면 정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이커머스 또 투자가 안 된 건 아니지만 많이 투자가 된 분야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때는 또 커머스에 엄청 몰렸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격세지감 비슷한 감정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자 쪽을 좀 더 조명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2023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투자 건수가 좀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권에 참여한 투자사는 어디일까요? 네, 저희가 상위 20건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건에 가장 많이 참여한 투자사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상반기에 이어서 대규모 투자건에 가장 많이 참여한 투자사는 KB인베스트먼트입니다. 30건에 달하는 투자에 참여를 했고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IMM 인베스트먼트도 각각 17건, 16건의 투자에 참여하면서 2023년에 왕성한 투자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곳 모두 굴리는 운영자산이 손꼽게 큰 유명 VC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위 투자자들의 주목할 만한 투자건들을 살펴보면요. KB인베스트먼트는 하반기에 바이오, 콘텐츠, 헬스케어, 교육, 패션, AI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투자를 했어요. 마르디 맥크르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피스피스 스튜디오, 네. 헤비팩토리, 올거나이즈, 그로비 교육 등에 투자를 했고요. 예, 정말 다양하게 잘 하신 곳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랑 IMM 인베스트먼트의 주요 투자건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투자파트너스 역시 모든 분야에 골고루 투자를 집행했는데요. 한국투자파트너스 또한 피스피스 스튜디오를 포트폴리오로 추가를 했고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상 AI 기업 12랩스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IM 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과 함께 무신사 추가 투자에 나섰고요. 네. 그 외에 눈에 띄는 투자건은 리벨리온과 오케스트로가 있는데요. 두 건 모두 시리즈 A에 이은 후속 투자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투자사 4위와 5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인데요. 네. 상반기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활약에 주목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두 곳은 그 국내 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국책은행인데요. 이 두 곳이 하반기에도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어갔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은행은 12월에 IM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무신사 추가 투자에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 생활, AI, 항공 분야를 아울러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클래스 101, 캐치테이블을 운영하는 와드에 투자한 건도 눈에 띄고요. 기업은행은 뇌질환 영상 AI 솔루션 기업 뉴로핏, 뷰티테크 기업 APR, 웹캐스트로 등의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거론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죠. 무신사, 오케스트로, 뭐 이런 데들 되게 반가우면서도 이제 또 다음 타자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기존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 팔로우온이라고 하죠. 후속 투자를 한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후속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스타트업들이 어디일까? 여기도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거든요. 어딘가요? 이게 좀 다양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팔로우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주주가 많은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 중에 뭐 한 곳 정도는 2번 이상 투자를 집행하는 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상반기 결산 때부터 몇 가지 기준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이 모든 기존 투자사가 1회 이상 후속 투자를 한 곳, 최근 라운드에서 신규로 투자한 곳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의 조건에 해당한 투자사가 3곳 이상인 회사, 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높네요. 네, 좀 다소 빡빡한 기준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모든 충족하는 회사들이 상반기에 놀랍게도 6곳이나 있었어요. 대단한데요? 네. 어딜까요? 네. 레브이, 두들린, 문토, 메디웨일, 자이메디, 바로팜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회사가 한 곳 추가됐다. 그 어딜까요? 보니까 네. 4050 여성 패션 플랫폼 퀴니스와 라포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라포랩스에 투자한 투자사에는 끌림벤처스, 네. 베이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파트너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벤처스, 그리고 알토스 벤처스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 마무리된 가장 최근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에 참여했던 알토스 벤처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투자사가 1회 이상 후속 투자를 했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통상 후속 투자에 나선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라포레스 보면은 지금까지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 수가 적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라포레스가 2023년에 비교적 투심이 식었던 이커머스 분야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투자 유치 성과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게 또 그도 그럴 게 라포랩스는 좀 드물게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잡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2023년 3월 기준에 불과 3년 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라포레스 최희민 대표가 2023년에는 400에서 500억 원의 매출을 낼 전망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진 않긴 했지만 대체로 바이오 의료 분야 스타트업에 기존 투자사가 후속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초기 자본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과를 봐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신규 투자할 때부터 후속 투자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 보였어요. 그렇군요. 그 라포레스는 정말 인상 깊네요. 사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흑자 전환했다는 건 정말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 흑자 회사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되게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제 공헌이익이랄지 뭐 그런 게 뭐 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대단하고 정말 퀸에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깔끔한 정리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은 게 매우 빠른 속도로 후속 투자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 여기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상반기 때는 원래 1년 이내에 후속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로 기준을 높였는데요. 상반기에는 그 기준을 높였는데도 5개의 기업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기 5개 기업에 토스뱅크가 리스트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이후에 투자 유치 텀이 늘 매우 짧았어요. 그래서 전체 투자 유치 스토리를 아울러서 이번 6개월이 가장 텀을 길게 둔 사례일 정도예요. 그래서 모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와 알토스 벤처스, 한국투자캐피탈이 거의 매 라운드마다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요. 매번 몇천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서 누적 투자 유치금이 1조 6,8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크림은 2022년 11월에 투자받은 이후에 2023년 3월 4개월 만에 506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해서 가장 짧은 텀으로 투자받은 스타트업 2위에 올랐는데요. 2023년 12월에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5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하면서 2023년 중에만 2차례 대규모 투자 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면서도 약간 살떨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 계속 투자했으면 거의 투자사와 이 회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디 잘 비상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처음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월 상위 2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받은 곳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드 투자부터 되게 많은 금액을 투자받았다는 거는 한마디로 미래의 유망주들이 숨어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5개 기업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첫 투자 라운드 때부터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곳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상반기에도 살펴봤듯이 IPX, 이제 구 라인프렌즈요. 네, 라인프렌즈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단위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업 노선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바꾸면서 1,200억 원이란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트릭트인데요. 디스트릭트는 타임스퀘어 폭포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회사죠.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매출 411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이 발생하는 건실한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스토리 프로토콜은 카카오 레디시를 설립한 이승윤 창업자와 구글 딥마인드의 프로덕트 리드였던 제이슨 자오, 에피소드의 콘텐츠 총책을 역임한 제이슨 레비 등등 면면이 굉장히 화려한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712억 원이란 거금을 이제 끌어모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너치 헬스케어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탄탄하게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투자사들이 여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투자를 유치하면서 30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새롭게 리스트에 추가된 기업으로는 BM스마일이 있어요. 2023년 10월에 SK네트워크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고요. SK네트워크스가 BM스마일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패스럼을 비롯해서
펫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고요. 그리고 디자인 IP 전문 자회사인 위그리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위그리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그리글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매년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순위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처음 투자받았지만 월 상위 20위에 들었던 스타트업으로는 유트로닉스 200억 원, 그래핀스퀘어 190억 원, 파네시아 160억 원, 고성 엔지니어링 150억 원 뭐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시대 때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돌려 말하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과연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들이 정말 처음에 인정받은 그 기업 가치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7가지 항목을 통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주요 투자건들을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정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투자건을 쭉 돌아보니까 서두에서도 데이터로 말씀드렸듯이 2023년 투자시장이 하반기까지도 아직 찬바람이 채 가시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건들이 간간히 있긴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이 된 스타트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인지도가 이미 높은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위주였고요. 아니면 뭐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에 후속 투자가 집행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또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이전보다 주목받는 것도 이런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AI의 급부상에 힘입어서 AI 솔루션이나 AI 반도체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뭐 아무쪼록 2024년에는 투자 시장에 조금 더 훈풍이 불어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부탁이고 누가 부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회사들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2024년에는 조금 더 이제 투자 금액도 많아지고 투자 받는 회사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고요. 이제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도 약간 과외받는 느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선풀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